안녕하십니까. 형님더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준화입니다. 형님더. 제가 며칠 전에 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두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. 제가 또 이것도 메일로 쓰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. 그냥 할게요. 뭐 다들 아시는, 대부분 다 잘 알 거예요. 자, 이게 약이, 라오스는 한국하고 좀 많이 달라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국하고 병원하고 이제 분리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 진단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쓰면은 그걸 갖고 약국에 가가지고 제가 처방을 받는 형식이잖아요, 지금요. 그런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다 팔아요. 약국에서 다 판다.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약국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약, 일반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. 전문약 같은 경우는 뭐 보건복지, 뭐 식약청 아무튼 이쪽 관련된 쪽에서 수가를 가격을 이제 그러니까 협상보다는 국가에 어떻게 보면 통보라고 해야 하나 이것을 아무튼 약의 가격이 정해져요. 복제약이 아니라 전문약 같은 경우. 근데 이제 일반약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일반 의약품 아무나 다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약국 어느 정도 약국에서 가격 뭐 후려칠 수도 있고 좀 깎을 수도 있고 뭐 도매로부터 엄청나게 띄운 데는 좀 싸게 팔기도 하고 그런데 아시죠? 그래서 어떤 약은 또 어디 약국은 막 겁나게 싸고 똑같은 건데 막 배 아플 때 먹는 뭐 진경제 부스 쿠폰 같은 경우 어떤 데는 똑같이 만 여러 들어있다고 해봐요. 처주 동네는 막 5,000원인데 처주 동네 막 3,500원, 3,700원 막 이래요. 가격이 진짜 난다. 근데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는 어, 물론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도 약을 많이 도매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면 싸죠. 그건 당연한데 거기다가 특히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는 강냉이가 좀 많이 강냉이가 좀 이 의사 강냉이 의사가 본인이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그러면은 만약 말 그대로 감기약이에요. 뭐 이부프로펜. 근데 오늘 의사가 좀 약국에 있는 의사 아니 약국에 있는 약사입니다. 그게 알바생이든 그 사람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. 그러면 어저께까지 뭐 800원 주고 팔았는데 오늘 1,100원. 진짜 이렇게 불러요. 그리고 또 딱 그 쳐다봤는데 야가 너 호구야. 야가 이 차이니스 아니면 야가 콩가오리야 야가 아니면 또 야 파랑이야 파랑. 이거 그러면은 900원짜리가 한 4,600원으로 올라가요. 정말로 그래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BNT랑 가격이 훨씬 싸요. 어느 정도 싸냐면은 예를 들 건 많아요. 제가 워낙 약을 많이 사가지고 제가 라오스 약을 엄청나게 많이 사거든요. 가격이 싸니까. 일단은 왜냐면 복제약이냐 내나 한국도 제네리 복제약이니까 물론 그런 건 있죠. 공정 시스템 한국은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만들면 좀 깨끗하고 근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라오스도 여기 비엔티안 쪽에서 만들어요. 근데 이제 얼마나 뭐 그거 청결하겠어. 물론 다른 것보다는 시멘트 회사보다는 깨끗하겠죠. 자, 근데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약간 신경안정제 약을 먹어요. 근데 이제 국내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약이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혹시나 미리 한번 약국을 가봤어요. 그래서 저쪽 남쪽 약국에서 샀는데 세 개를 그러니까 하나당 10개씩 들어서 11씩 감기약처럼. 근데 거기는 하나당 1,700원, 1,700원, 1,700원 이렇게 받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옆에 약국 한 20m 떨어진 약국에 갔어요. 거기는 1,200원, 1,200원, 1,200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. 아니 1,700원, 1,200원, 500원 차이가 나요. 그래도 너무 싸잖아. 이거 괜찮네 하고 제가 이제 그 누구야 여동생이 생일 때 그때 이제 BNT 안에서 제가 약국을 한 6군데 돌아다녔거든요. 대박이 뭐냐면은 하나는 800원, 하나는 700원, 그리고 하나가 더 대박이야. 450원. 한국 돈으로. 그러면 이 450원하고 저게 가장 비싼데 1,700원. 우리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?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. 그래서 왜 이
저한테 이제 물어본 분들의 이제 왜냐면 건강이 나이가 있으니까 40만 넘어가도 건강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, 일반적으로. 그래서 약은 BNT 안에 사셔요. BNT 안에 사시는데 한국에서 파는 약이 안 팔겠죠. 그러니까 성분을 적어 와요. 성분을 적어 가지고 간호사가 아니라 약국 직원한테 주면 약국 직원이 그 성분을 보고 약을 찾아서 줄 거예요. 그래도 몰라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걸 찍어 가지고 구글 돋보기를 해서 한번 봐요. 그 성분이 맞나 안 맞나. 그거 바로 사지 말고 근처에 한 두세 군데 더 돌아다니세요. 왜냐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. BNT안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. 싸긴 싸지만 확실히 차이가 나고 또 호구로 잡히면은 가격이 비싸지니까. 자, 약은 이 정도로 하면 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은 어떤 데는 좀 비싸고 어떤 데는 좀 싸고 이것은 복불복이에요. 그래도 미리 병원 어디에 다치서 가면은 이거는 뭐 인터넷으로 그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낫을 거예요. 뭐 물어봐도 막 거기서 거기겠지만은. 자, 두 번째는 또 뭐 물어봤지? 오토바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오토바이 어떻게 하시냐고 저한테.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라오스, 태국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여자친구가 태국에 있으니까. 근데 예전에는 오토바이를 한번 팔고 태국에 넘어갔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거의 홍태우 같은 데를 구해가지고 남쪽에서 거기다가 쳐 집어넣고 태국에 넘어갔어요. 그래서 태국에서 또 방을 구해서 거기다 방세를 냈었고, 라오스 쪽도 방세를 냈었죠. 이중으로 냈죠. 저는 몸은 태국에 있지만 다행히 그래도 이제 홍태우가 안 비쌌으니까.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제가 베트남으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태국에 나콤파놈에 있는데 베트남으로 라오스 갔다가 베트남 다낭에서 타고 한국에 갈 건지 아니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타고 한국에 갈 건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어요. 곧 결정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베트남에서 넘어가 베트남으로 간다고 하면 국경 뭐 근처로 가가지고 이제 구해야겠죠. 오토바이 센터나 아니면은 뭐 파는 사람들이나 잠깐 오토바이 좀 맡길 수 있냐? 돈을 내가 주겠다. 한 달 동안.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이분들이 BNT 안에서 이제 BNT 안에서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하는데 본인은 그 전에 태국에 한 3개월 정도 여행을 가고 싶대요. 오토바이가 놀 데가 없대요. 일반적으로 우리 형님들은 어떻게 하세요? 혹시나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 형님들은 뭐 혹시 아는 분이 지인이 BNT 안에 있으면 거기다 놓고 가도 상관은 없겠죠. 또는 뭐 자기가 잘 아는 게스트하우스나 음식점이나 그런 데도 또 맡겨놓고 가도 상관은 없겠죠. 돈을 좀 주면은.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.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? 제가 그래도 이 분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전에 제가 좀 그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시장에 주차가 가능하잖아요. 근데 일반적으로 싸우판이란 말이에요. 싸우판이 아니라 그 썽판.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내나 뭐 한 120원 해요. 근데 120원인데 대박이 뭐냐면은 야가 말 그대로 하루에 120원이에요. 하루에 120원. 10분도 120원, 10초도 120원, 하루도 120원이에요. 근데 한 달 오면은 120원이 아니야. 한 달 오면은 야가 말 그대로 한 1020원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. 한 달 놔도 되냐? 그러면 가격이 확 올라가. 또 어떤 데 시장은 그 1시간도 120원, 2시간도 120원, 30원, 3시간도 120원인데 하루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또 한 4,000원 막 3,000원 올라가 버리고. 이게 참 그래 이게 그래서 이게 저도 이걸 해결을 못 해줘서 제가 좀 해결을 좀 해주고 싶었거든요. 말 그대로 그런 시장을 찾으면 말 그대로 하루 종일 그런 데 있잖아요. 하루 종일 말 그대로 하루에 300원이다. 하루에 300원인데 그럼 한 달이면은 양심적으로 곱하기 30 해가지고 딱 그런 데 있잖아요. 그럼 그런 데 찾으면 제가 이렇게 도움을 좀 주고 싶었는데 이게 좀 그런 데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. 제가 막 시장만 막 열심히 찾고 다니면은 찾을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맨날 제가 뭐 시장만 돌아다니겠어요? 근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.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. 자, 그리고 이게 뭐가 아프냐? 뭐 하나 있는데 까먹었다.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해요. 댓글로.
제가 영상도 막 그냥 올리잖아요. 그냥 막 이것저것 올리고 그냥 막 강냉이 털고 소재거리가 거의 떨어진 것 같다. 저보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비슷한 이야기 많이 하니까. 근데 사실 소재거리는 제가 2년 전인가에 영상 9개 올리고 이미 소재거리는 다 떨어졌어요. 형님들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. 라오스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. 황폐하고 황량하고 인구는 800만 명이고. 이게 내가 경험한 건 우리 형님들도 형님의 친구들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좀 어리신 분들도 다 똑같이 경험한다. 누군지 다 알아. 사연도 들어온 것도 거의 다 비슷해요. 그래서 사연이 들어오면 이거 혹시 한번 눌러봐요. 혹시 여기 사연은 누가 너무 비슷하게 왜냐면 이게 다 같이 경험을 해본 내용이니까 그거 말하려면 혹시 누가 한 거 아니야? 이런 비슷한 것들. 자 어쨌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것은 재밌잖아. 저도 즐겁고 우리 형님들도 뭐 즐거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대신 이게 돈은 안 돼요. 돈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죠. 근데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. 제가 요즘 예전부터 자주 보는 태국 채널에 뭐 한 5만 명 구독자, 10만 명 구독자, 그다음에 또 그 여행 말고도 다른 주제로 해가지고 막 15만, 20만 구독자를 가진 분들도 그만둬요. 그다음에 회사 다녀요. 그분들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. 처음에는 돈을 잘 벌었다. 엄청나게 한 달에 막 700, 800, 많을 때 막 1200도 들어오고. 근데 가만 갈수록 경쟁자는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막 MBC, KBS 얘네들 막 방송을 아예 켜버리고 자기네 방송을 유튜브에다 올려버리고 거기에다가 쇼츠가 나왔는데 쇼츠로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쇼츠 때문에 더욱더 이 길게 영상 올리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죠. 왜냐면 쇼츠가 막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집중력을 흐트러 놔버리니까 긴 거 잘 안 보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.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라오스에서 저한테 이제 유튜브로 먹고 살만하냐 이런 거 물어보면 항상 그래요. 안 먹고 산다고 이거 하지 말라고. 진짜 뭐 라오스 와가지고 유튜브로 먹고 생각을 절대 오지 말라고. 예. 이거 돈 안 돼요 진짜로. 돈 하나도 안 됩니다. 이게 정말 돈이 잘 되면 제가 진짜로 열심히 했겠죠. 이거 돈이 안 돼요. 예.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경쟁 때문에도 그렇고 단가도 낮아지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잖아. 저야 뭐 솔직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해버리고 차단하고 싶으면 확 차단하고 뭔 쌉소리야? 그럼 너 차단. 뭐요? 또 차단. 너 인사성이 왜또 차단. 저야 뭐 이거 돈이 안 되니까 아니까. 아니, 저는 이제 나름 그냥 먹고 살 만한 그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게 좀 괜찮죠. 근데 유튜브로 먹고 살려고 한다? 안 돼요. 그거 스트레스 받다 죽어. 스트레스 힘들어요. 유튜브 관련된 이게 라오스에서 유튜브로 영상 올리다가 한국에 간 몇 분들 사연이 있어요. 근데 그거 제가 안 올리려고 해요. 왜냐면은 그냥 그분들의 약간 안 좋은 이야기니까, 그냥 제가 그건 저만 알고,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. 라오스에서는 유튜브로 먹고 살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. 결국 소재거리도 떨어지고, 경쟁도 심해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죠. 왜냐면 뭐 찍으려면 여기저기 다니고 뭐 또 먹고 뭐 하고 그 돈이 더 들어가. 막 그 베트남 보면은 그 어디야 호치민이가 거기 쪽에 있는 그분 빼고는 거의 다 이 돈이 안 된다고 하잖아. 그분이 엄청 대형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이 라오스에 있는 분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돈벌이가 안 돼. 그래서 하지 마. 물론 그런 거 있잖아요. 본인이 은퇴 자금은 있는데 뭐 올리는 걸 좋아해. 소소하게끔 그런 분들은 괜찮죠. 또는 본인이 진짜로 유튜브 쪽에 이쪽으로 뭔가 이 감각을 타고났어. 아직은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. 감각을 타고나지 본인이 모르는 분 한번 딱 했는데 진짜 잘하면 그런 분들도 있어. 그런 분들 해도 상관은 없죠. 근데 일반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고 돈은 돈대로 안 들어가고 오히려 지출이 더 많이 되고 그렇다 유튜브 생각이. 그래서 이쪽 유튜브 쪽에서 결말이 안 좋게 좀 행복하지 않게 끝나는 분들이 은근히 더욱더 많아요. 약간 뭐 필리핀, 뭐 태국, 뭐 라오스 이쪽 동남아 쪽이든 다른 해외에서 이쪽 영상 올리는 분들 중에 잠수 타신 분들도 많고 갑자기 사라진 분, 채널 삭제한 분들.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우리 형님들 오토바이 이 문제는 어디다 맡겨야 하냐.
좀 알려주세요. 그럼 여러분들이,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. 자, 그럼 좋은 날 되십시오. 바이.